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행, 평범할 수 있는 여행을 더 즐겁게 알차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곳곳 명승지를 색다르게 여행하는 법, 바로 최승호 풍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풍수 힐링 여행인데요. 오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와가지고 부석 사이를 보면 네. 사랑을 얻어갈 수도 있는. 학창 시절 때 못 받았던 기운을 오늘이라도 받아봐야겠네요. 참된 여유를 느끼며 마음을 채우는 풍수 힐링 여행. 여러분도 함께 떠나볼까요? 시작은 언제나 설레죠. 커젓한 은행나무길을 따라 오늘의 목적지를 향하는데요. 과연 어떤 여행이 될까요? 왜 우리 여행을 갈 때에도 이왕이면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볼 텐데요. 대한민국 풍수 전문가 최승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가 풍수하면 집터나 묘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풍수 여행,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음양오행수를 바탕으로 해서 동양 고유의 자연관이 잘 드러나 있고 실제로 건축과 조경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터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형태로 풍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좋은 기운을 얻고자 저희가 오늘 경상북도 영주에 나와 있는데요. 영주에서 첫 번째로 찾아갈 여행지는 어디죠? 바로 봉황산에 있는 부석사와 소수소원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네, 천년고찰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표적인 산지 승원 중 하나인데요. 머물수록 좋아지는 충전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부석사의 첫 관문 일주문인데요. 부석사를 둘러보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 풍수 여행을 하려면 먼저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어느 곳이 좋은지, 명당의 기운이 뭔지 이거를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당의 기운이 기맥이라는 것과 혈자리라는 기운이 있는데 그러한 기운들은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하는 일을 술술 풀리게 하는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기맥의 에너지를 만약에 천석군이라 한다면 혈자리 에너지는 만석군에 해당되는 큰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가야 그 혈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머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반하는 수맥이라는 불편한 그런 기운이 있는데 익히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땅속에 물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파장입니다. 이 파장을 알고 가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석사는 이 일주문에서 무량수전까지 이어지는 기맥의 명당 에너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을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해도 좋은 기운을 충전받는 그런 여행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올라가 보시죠. 네. 잘 아셨죠? 일주문부터 무량수정까지 걷기만 해도 좋은 기운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 왠지 제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어느덧 다다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여행의 첫 번째 풍경 부석사입니다. 와, 부석사는 백두대간의 줄기인 태백산과 소백산으로 나뉘는 곳에 위치한 봉황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으로 마치 봉황산이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봉황포란형이라고 불립니다.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선생님. 너무 좋죠. 네, 가슴이 탁 하고 트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여기 오는데 올 때마다 느낌이 달라 보여요.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상을 받는 것 네. 같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둥근 산, 네. 저거는 이 부자가 되는 그런 산이다. 오. 부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 유산. 둥글게 생긴 저 산을 네. 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진 하나 찍어 가시면 부자가 될지도 모르죠. 기운을 받아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부의 기운이 흐른다니 카메라에 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부석사에서 꼭 머물러야 하는 첫 번째 명당을 소개합니다. 바로 무량수전입니다. 부석사가 놓여진 위치, 그중에서도 핵심 자리가 무량수전입니다. 이 무량수전은 봉황산에서 내려오는 주 매개에서 형성된 혈자리인데 이 무량수전 전체 건물이 혈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좌측에 있는 산을 좌청룡이라 그러고 우측에 있는 산을 우백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들이 겹겹이 이 자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의 모습. 풍수적으로 이러한 형국을 갖다가 금계포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봉황산이다 보니 봉황이 이 알을 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봉황이 알을 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봉황포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봉황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상스러운 그러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군주, 왕에 해당되는 그러한 산이 봉황산이고 그게 봉황이 되는 것이죠.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이거나 어떤 그러한 분들이 여기 와서 기운을 받고 가게 되면 그야말로 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되고요.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가게 되면 두고두고 이 에너지를 하나씩 꺼내서도 될 만큼 이 에너지가 강한 곳이 이 자리입니다. 알고 가면 더 재미있다. 무량수전 내부에도 비밀이 있는데요. 다른 법당과 달리 부처님께서 법당 정면이 아닌 서쪽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매우 궁금한데요. 근데 다른 곳이랑은 부처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무량수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라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이 극락을 주재하시는 분이서 서쪽에 배치하고 중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이 활용 의미가 있는 곳이 됩니다. 보통의 어떤 대웅전의 배치를 보게 되면 이 전면에 부처님이 모셔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앞쪽 공간 정면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서쪽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량수전을 관통하는 혈자리. 부처님께서 서쪽으로 모셔진 덕분에 절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졌는데요. 참배를 위해 찾은 사람들을 위한 조상의 배려가 아닐까요? 무량수전 밖으로 나가 좌측으로 가면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석이라 새겨진 바위인데요. 부석사의 창건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설화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선묘왕자가 의상대사를 사모하게 됐는데 이 선묘왕자가 당나라에서 의상대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이 되어서. 그랬는데 이 의상대사가 여기다가 화엄대차를 꾸미려고 틀을 봐놨는데 이미 여기에는 이교도 무리들이 500여 명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불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선묘왕자가 이 부속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떴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교들한테 위협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방해물을 제거를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바위가 이 부석바위입니다. 사랑의 힘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부석사회를 보면 네. 사랑을 얻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깃들어 있는 절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석바위 요 아래쪽에 가게 되면 네. 야외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그곳까지 내려가서 그쪽의 기운을 느껴보고 하는 건 어떨까요? 부석사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두 번째 명당. 부석바위 좌측 계단을 내려가면 있습니다.
산을 등지고 있는 부처님인데요.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뒤에 보게 되면 저 큰 바위가 산만한 저 바위를 통해서 그 기운이 내려와서 여기에 혈자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기다 모셔둔 겁니다. 이런 자리는 바위를 통해서 이 혈자리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크고 강합니다. 마치 핸드폰으로 치면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다. 강한 에너지를 품은 곳인 만큼 빠른 속도로 나쁜 기운은 비워내고 좋은 기운으로 충전할 수 있는 혈자리. 머무르지 않을 수 없겠죠? 와, 여기가 바로 조사당인가 봐요, 선생님. 부석사의 마지막 충전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바로 조사당인데요. 의상대사의 초상화를 모신 곳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300년 전에 의상대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의상대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에이. 바로 여기 있는 선비화가 그 증거입니다. 아.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하고 도를 깨우친 후에 천축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바로 이 자리에 꽂아 두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뭘까요? 내가 떠나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뿌리가 내리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이 나무가 죽지 않은 한 내가 살아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 선비화가 살아있는 걸 보면 의상대사가 살아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을까요? 네. 의상대사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철조망에 쳐져 있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왜 여기에 철조망이 쳐 있을까요? 저라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네. 철조망에 쳐져 있죠. 근데 여기에는 그 선비화 잎을 다려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라는 그런 그 말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되겠어요? 철조망을 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선비화 잎을 다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비화는 기맥 한 중간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비화를 보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도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데리고 한번 여기 와봐야겠네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겠죠. 네. 간절한 염원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곳을 찾기만 해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잠시라도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봉황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부석사를 둘러봤는데요. 충전 포인트만큼은 꼭 둘러보세요. 교수님, 이만하면 저희 다 둘러본 것 같은데 더 둘러볼 곳이 남아있을까요? 기대감을 가질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제가 숨겨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그곳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실까요? 다음 여행지는 부석사에서 멀지 않은 명승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안동 소수서원인데요. 소수서원 입구부터 꼭 둘러봐야 한다는데요. 여기 길 따라 쭉 소나무가 늘어서 있네요, 선생님. 이 소나무가 한 1000여 그루 당초에 심었다고 하는데 학자수라 부르고 이 소나무 숲을 학자림이라고. 여기가 마지막 봉우리 소수서원입니다. 소수서원 하면 왠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될 곳만 같은데 풍수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 그 유학생들이 공부하던 그런 터이기 때문에 이 학문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기운을 받고 가게 되면 그러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 서원이 들어서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형상으로 보게 되면 마치 거북이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간지주 쪽에서 보게 되면 요 보이는 것이 소원대인데 이쪽에 그 거북이 새끼 바위가 거북이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를 검구산란형이라고 합니다. 이 풍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산 이름이 영귀산입니다. 이러한 산지에서는 거북이가 알을 까는 듯한 그러한 모습 또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는 거북이가 새끼를 올려하는 그런 모습을 영구 엄수형, 영구 포란형
영구산란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영구산란형 형태로 봐서 전에 있던 숙수사도 스님을 배출하는 그러한 기관이었고 소수소원도 유생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기관이었다고 본다면 거북이가 알을 까서 많은 유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수서원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물은 경념정입니다. 유생들이 자연을 벗삼아 공부하고 풍류를 즐기던 공간인데요. 소수서원의 두 번째 충전 포인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 창건 당시에 지었던 그 정자죠. 아, 여기에는 그 소수서원의 혈자리 중에 하나의 혈자리가 맺어져 있는 곳이 경념정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풍수에서 이게 원래대로면 동향으로 배치해야 될 그러한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 내총경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수비보라는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 채운다 이런 의미가 비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퇴계 선생의 제자이자 이 초서제의 대가인 고산 한기로 선생이 쓴 현판에 그 비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저 현판을 보시면 저 경념정 할 때 네. 정자 끝에 마지막 획을 보게 되면 용이 성천에 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저 끝에 저 자리를 보게 되면. 오, 네네. 그래서 글자로서 비보한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얘기해 들려면 훨씬 더 재미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경념정에는 또 다른 풍수적 단점이 있는데요. 건너편에서 노려보고 있는 바위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태로 위협적인데요. 하얀 글씨로 백운동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네. 경자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 비보 풍수의 하나인데 소수서원의 창건주인 주세봉 선생께서 경자를 쓰고 거기다가 빨간 칠을 해서 호랑이 입에 자물통을 달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 이후에 태계 이항 선생이 군수로 다시 부임 와서 보니까 여기도 그래도 뭔가 부족했던지 백운동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호랑이 입에 자갈을 물려놓은 듯한 그러한 형태로 그 기운을 누른 그 진화풍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서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러실까요? 네. 드디어 소수서원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요. 마치 드넓은 정원과 같은 고즈넉한 풍경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는데요. 머물러야 할 충전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우리 여행의 두 번째 풍경 소수서원입니다. 소수서원에서 기운을 충전할 첫 번째 장소는 명륜당입니다. 유생들이 공부를 하던 곳인데요. 이곳은 소수서원의 가장 핵심되는 자리인 명륜당입니다. 이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하였던 그러한 장소죠. 가장 핵심된 자리이면서도 풍수적으로 기운이 뭉쳐져 있는 혈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재가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여기 소수서원을 못 와봐가지고 공부를 못했나 봐요. 지금이라도 그 기운을 받으러 가보시죠. 그러실까요? 네. 머물기만 해도 좋은 곳이 또 있습니다. 명륜당 뒤에 자리한 근엄한 공간. 무엇을 하던 공간일까요? 여기가 바로 학생들이 공부하던 공간인가 봐요, 선생님.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고 네. 직방제는 이게 교수의 공간인데 교수님들이 머무는 곳이구나. 네. 요즘 말로 하게 된 교장 선생님 방? 그러면 왠지 네. 조용조용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말도 하면 안 되는데. 네. 혼낼 것 같아가지고. 저 숨 참고 걷고 있어요, 선생님. 직방제를 비롯해 소수서원을 둘러본 뒤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수서원 후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만나게 되는 숲인데요.
여기는 서원 바뀐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시나요? 제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물이요? 헉, 여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꼭 머물러야 하는 마지막 충전 포인트라는데요. 선생님, 서원 밖에도 혈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어딘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서요? 네. 오, 과연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명당 포인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혈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이 자리가 혈자리. 이 혈자리는 소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소수소원에 와가지고 혈자리가 있어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찾아서 여기서 쉬었다 가게 되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 않을까 해서 이 혈자리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있으니까 막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행 어땠나요? 워낙 다 돌아다녔던 곳들이 좋았어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참 좋네요. 이 풍수는 꼭 뭐 성공을 위해서 좋은 뭐 집터를 보거나 산소터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잇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보이는 곳들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연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많은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은 쭉 계속될 거로 생각합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대한민국 풍수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선생님, 거의 다 온 거 맞죠? 아,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 힘든 것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기대하겠습니다. 오, 시원하고 좋네요. 편한 여인이었습니다.